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허리케인 뉴스직입니다.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안녕하셔요. 금산댁 천효준 PD입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셔요. 뭡니까 오늘 소식은? 올게 왔다.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네, 네. 알리익스프레스 직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직구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의 직접 구매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동석 배우를 앞세워가지고 홍보를 정말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알리익스프레스 영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느 정도인가면 그 CJ 대한통운이 지금 쿠팡에 밀려가지고요.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네. 다시 이 CJ 대한통운을 살렸습니다. 아, 그런 얘기 또 처음 듣네.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량을 CJ 대한통운이 단독 처리하고 있는데 이 알리익스프레스 주문량이 국내에서 너무 많아지니까 CJ 대한통운의 일도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CJ 대한통운의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최근에는 저점 대비 가장 낮았을 때를 대비해서 주가가 7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저도 알리페이 좀 이용하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거기서. 괜찮은데요? 요즘 오면은 네. 문자로 네. CJ 대한통운 누굽니다 하면서 몇 네. 시에 배달합니다 이런 게 오는데 네. 아, 대한통운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알리 덕분에. 네, CJ 대한통운이 단독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 알리익스프레스 물건을. 거기다 예. 또 물류센터가 우리나라에 생길 거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내년에 물류센터를 한국에 만드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국내 기업들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싼데 배송 기간까지 짧아지거든요. 이 물류센터 만들어지면. 그러다 보니 국내의 다른 기업들은 또 경쟁에서 뒤처질 게 걱정인 거죠. 국내 네. 물류센터 생기면 5일 이내 온다고요? 네, 5일 이내 옵니다. 이게 사실 한 20일 이상 걸리거든. 네. 싼 반면에. 네. 물건이 싼 만큼 한 3달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어떤 예.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예. 아, 근데 그렇습니다. 국내 물류센터가 진짜 생긴다면 네. 배송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 제가 오늘 이 주제 고른 이유가 그건데요. 지금 짝퉁 문제도 심각하고 품질이 상품의 그 퀄리티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것도 문제고 교환이나 환불 처리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문제입니다. 좀 불만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중국 판매자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 전화 연결했습니다. 그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영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먼저 최근에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시장에서 갖게 된 영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일단은 중국 관련해서 직구 규모가 1년 새에 한 2배 정도 갑자기 커졌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연속 성장, 그러니까 계속 각 분기별 연속 성장세를 지속해서 이어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해외 직구하면 이제 미국이 1위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해외 직구 규모에서 1위를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해외 직구 이제 이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 점유율이 한 30%를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되게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인식도라던가 이용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가격이 싼 만큼 이 짝퉁 문제나 저품질 상품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네,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그 해외 직구를 하는 거는 이제 통상 품질이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이제 소비자가 국내 가격보다 좀 더 싼 가격에 직접 구매하려고 시작된 네. 거래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직구 방법들은 이런 소비자의 소구를 이제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그 브랜드 가치가 높거나 품질이 높은 제품으로서는 그 가격 원가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품이라던가 품질에 대한 그 낮은 품질의 제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알리가요 앞으로
3년 동안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짝퉁 논란을 잡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가품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이용을 해봤다 하더라도 품질이 낮은 제품들이 오거나 가품이 와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이게 해외 직구의 그 거래 방식의 특성상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것만으로는 그 플랫폼의 생명력을 길게 가져갈 수가 없고 가품이나 품질 논란이 이제 지속이 되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가품이나 저품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국내 시장에서 그 규모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이용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구육주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 한국 네. 브랜드 보호 전담팀을 꾸린다고 밝혔던데요. 네. 예. 근데 이런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 100억 투자 또 보호 전담팀 꾸리는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예. 반드시 뭐 국내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국내 이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이제 성숙도가 중국보다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품이나 뭐 품질 문제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잘 되고 뭐 지속적인 개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알리에서는 이러한 가품 문제들이나 품질 문제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침해 사례 부분에 있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 대 국가 간의 이제 거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첨예한 대립이나 갈등 같은 것들로 인해서 뭐 일종의 이제 민족 의식이 자극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의 여지가 높은 상황이라서 이러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추가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진 부분이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물건이 아니네 그러면 환불을 해주잖아요. 반품도 네네. 해주고 네.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이미지만 보고 싼 맛에 이제 구매를 해서 와 보면 이게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멀리 중국까지 환불 요청하기도 힘들고 그냥 저는 안 하거든요. 그냥. 네. 근데 앞으로 한국 브랜드 전담팀도 꾸리고 그러면 알리가 환불 처리 같은 것도 잘 해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고객 만족 개선이라던가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네. 국내에 있는 다른 플랫폼 기업과는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날 정도로 네. 거의 뭐 어떤 기본적인 환불 처리 시스템이라던가 절차 이행 같은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러한 절차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프로세스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절차가 이행이 되고 꾸준히 모니터링이 되면서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그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이나 그러한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던가 뭐 보호 절차의 운영 절차의 개선이나 점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지려면 그만큼의 지속적인 관리나 투자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수님 근데 지금 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국내 뭐 11번가, G마켓, 옥션 이런 온라인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기존에 없었던 거래 방식, 그다음에 이제 네. 새롭게 소비자들이 입장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그 온라인 플랫폼 해외 직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한다는 거에 일단 소비자들의 선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 의미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거래의 불편함, 뭐 품질 문제라던가, 뭐 소비자 보호 문제라던가, 뭐 식품이나 의료 기기 같은 것들은 사실은 또 뭐 건강이나 안전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수리나 교체 같은 것들도 전혀 안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도 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 시스템이나 그 운영 프로세스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미 그런 것들의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 기존 국내 업체들과 시간이 지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한다면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잘 운영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알리가 갖게 되는 그런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소비자에게는 메리트이 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뭐 이렇게 물류센터를 개소한다거나 뭐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뭐 11번가나 G마켓 옥션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에 소비자 신뢰가 구축되기 어려운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알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한다면 아무래도 경쟁력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차별점을 좀 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도 되는 뭐 품질이 높은 제품이라던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들을 통해 가지고 포지셔닝을 좀 해서 상품 관리 시스템을 좀 강력하게 진행을 해서 차별점을 좀 부각을 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그 알리바바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예. 앞으로 이제 현재 국내에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 이영애 교수님 동명이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설명 아주 명쾌한 설명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쇼미더뉴스 금산대 퀴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알리익스프레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요.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IT 그룹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예요. 오늘의 퀴즈는요. 이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주의 이름을 맞히시는 겁니다. 보기 있습니다. 보기 있어요? 1번 마윈, 2번 알라딘. 1번 마윈. 네. 2번 알라딘. 네. 알았어요. 네. 아유, 신박한 퀴즈였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금산대. 네. 비가 오죠? 강진 김효선이 부릅니다. 주르륵 주르륵 비가 된 사람. 주르륵 주르륵 비가 내리네. 주르륵 빗방울 내 마음을 적시네. 우리의 사랑이 비가 되었나. 주르륵 주르륵 한없이 내리네. 미안해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이제서야 알았네. 너무 늦게 알았네. 주르륵 주르륵 비가 내리네. 주르륵 빗방울 내 마음을 적시네. 주르륵 주르륵 비가 내리네. 주르륵 빗방울 내 마음을 적시네. 우리의 사랑이
없이 내리네. 미안해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이제서야 알았네. 너무 늦게 알았네. 주르륵 주르륵 비가 내리네. 주르륵 빗방울 내 마음을 적시네. 미안해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이제서야 알았네. 너무 늦게 알았네. 주르륵 주르륵 비가 내리네. 주르륵 빗방울 내 마음을 적시네. 네, 강진 김혜선의 비가 된 사랑. 오늘 같은 날 들으니까 딱 좋네요. 조금 전에 내드렸던 금산대 퀴즈, 알리바바 그룹 창업지 이름이 뭘까요? 보기 드렸었죠. 정답은 1번 마윈입니다. 다 아시죠? 저희가 세 분을 추첨했어요. 3883, 5418, 6528 세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 마윈 이 사람이 수포자였더만요. 수포자. 수학 포기자. 저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몇몇 직종을 전전하면서 다시 대학 입시에 도전했지만 수학 때문에 떨어졌다. 삼수생 때도 수학 때문에 전문대에 겨우 들어갈 실력이었지만 마침 결혼이 생긴 덕분에 운 좋게 항저우 사범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렇군요. 자, 혹시 듣고 계신 분 중에 슈퍼자 계시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세계적인 대기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따가 3시부터 이제 3부의 디저트쇼 할 건데요. 누가 나오느냐.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엘프를 설치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이런 유튜브로 그런 질문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누가 나오냐면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아시죠? 예. 우연희 씨가 나옵니다. 네, 우연희 씨의 아들 마코스 강, 가수 모자 두 분이 출연합니다. 네, 여러분, 자 3시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잠시 후에 3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TBS 캠페인. 여러분, 한 달에 6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카드 한 장으로 마음껏 탈 수 있는 이 카드의 이름은 기후동행카드인데요. 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동참하고 교통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거 완전 일석이조 아닌가요? 해외에서도 대중교통 정기권은 큰 인기라는데 이제 기후동행카드로 서울 도심을 마음껏 이동해보세요.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라니 궁금한 사항은 120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아빠, 달리는 자동차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건 타이어와 도로가 맞닿을 때 소음이 생겨서 그래. 그럼 조용한 타이어로 바꾸면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소음 타이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제가 있는 거야. 타이어 소음 정도를 미리 신고하고 소음 등급 표시를 통해 저소음 타이어 정보를 제공하는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제. 도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차량 구매 시 타이어 소음 등급을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